오늘은 요즘 핫한 자칭 심리 마스터 자수성가 성공파리의 방어기제 해체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런 성공파리들에게 피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피해 사례와 방식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노상관이라는 마인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공파리들의 우상화를 허물어냄으로써 미약하게나마 정화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럼 1탄으로 자칭 심리 마스터 성공파리의 방어기제 해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신경도 안 써. 근데 내 친구 정청이 있다? 조선족 알제? 숲에 때려라, 현상금 두둑히 줄게. 억압은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예요. 성공파리는 자기가 이룬 성공이 거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 항상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삽니다. 이 성공파리가 불안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의 심리적 근거는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이 평소 자신이 주장하던 바와 상반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평소에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스스로 관뚜껑 열고 들어가는 반응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자기 불안의 본질에 접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준은 갈등 상황과 위급 시에 드러나곤 합니다. 이렇게 억압으로 불안을 방어하려다 실패하면 투사라는 다른 방어기제를 동원하곤 합니다. 독학 심리 마스터인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겨낸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 나를 비판하는 니들은 콤플렉스 열등감 덩어리라고. 이 패배자들. 쿨루지. 투사는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똥덩어리를 남에게 있다고 던지는 것인데요. 이 성공파리는 자신의 거짓에서부터 시작된 콤플렉스, 열등감, 불안이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방들에게 있다고 떠넘깁니다. 가장 미숙하고 병적인 정신기제입니다. 유치한 인격의 사람일수록 이 투사를 많이 쓰고요. 원죄라는 말 아시죠? 시작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을 토대로 아무리 쌓아 올려도 결국 원죄가 드러나 추락할까봐 항상 불안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서도 자신의 거짓과 수치심이 자극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대중이 진실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도 문의 악플러와 같은 범주로 묶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대로 상대방을 끌어들여 결국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예의를 가지고 의문이나 비판을 제기한 사람도 계속 차단당하고 열등한 인간 취급당하면 보통 화가 나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비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것 봐, 너 악플러잖아. 질투와 콤플렉스에 가득 찬 유전자 오작동 덩어리,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래서 내가 대응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할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 결국 너희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자주 쓰는 언어가 그 사람 심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공파리는 질투, 콤플렉스, 열등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전에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벗어났다면서 여러분도 벗어나세요 외칩니다. 솔직히 전혀 못 벗어났죠? 벗어난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성공파리가 쓰는 방어기제가 바로 보상인데요. 보상은 실제적인 노력이든 상상으로 하는 노력이든 간에 자신의 성격, 지능, 외모 등과 같은 이미지 결함을 메우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말해요. 심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보충하기 위해 다른 것을 과도하게 발전시킵니다. 성공파리는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 도덕이고 윤리고 다 갖다 버리고 자신을 우상화시켜 추종자들을 거느리려고 합니다. 정당한 도덕, 윤리,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을 말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나오면 질투쟁이, 콤플렉스 덩어리, 진정 자신의 욕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고요. 다 자기처럼 돈이 먼저겠지라고 단정하고 있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 못하고 부러워서 저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종자들로 돈벌이도 하고 평생 얻고 싶었던 인정의 욕구도 채우고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보상의 현실적 예시예요. 성공파리들은 항상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과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대신 그것에 대한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이죠. 심리책만 읽으면서 살아있는 감정을 체험하고 느끼려 하기보다 머리로 분해해서 성공의 재료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서 모든 감정이 그대로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리조리 생각만 많이 하면서 그 생각에 붙은 감정을 빼버림으로써 불안을 막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들의 애인이나 배우자,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괴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회피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심리인데
의식적, 무의식적 회피가 둘 다 가능합니다.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수치스러운 자기 욕망과 본심을 파헤치는 댓글이나 비판을 피하면서 그 피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기 싫다거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고 성장할 것이 많은데 패배자 열등감 덩어리들은 상대 안 한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덧붙입니다. 나는 악플 안 무서워. 나 까봐도 나는 당당하거든? 아무 증거도 없을걸? 너가 우리 변호사에게 고소당해서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지. 반동 형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속의 진짜 욕과 반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의식 밑바닥에 흐르는 생각이나 소원, 충동이 받아들이기 두려운 것일 때 정반대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해석해보면 딱입니다. 악플 안 무서. 대중들이 악플을 시작으로 진실에 도달할까봐 무서워 죽겠다. 증거 없을걸? 파면 무조건 증거 나올 텐데 너무너무 무서워. 변호사에게 고소당해서 너가 힘들까봐 걱정돼. 너 변호사를 힘들게 만들어준다. 블로그에 별일 아닌 척 다른 소리를 쓰는 것. 진짜 지읒됐다. 이 생각밖에 안 난다. 꿈에서도 나와. 어떤 대상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그만한 업보가 따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학 분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수양하듯 공부하면서 자기 성찰하며 조용히 삽니다. 다툼이나 비판의 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담사 정체성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저 자신도 그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겠죠. 그러나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만으로 심리학을 짜집기식으로 배워서 무한대의 피해자를 양상하는 성공파리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지적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